네, 이제 다음은 이어서 창업 상담사의 윤리강령, 내담자의 권리보호. 예, 다 이제 보면 결국은 윤리강령에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뭐죠? 비밀 보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권 보호, 그 다음에 뭐 내담자에 대한 어떤 권리 보호 이런 것들입니다. 자, 내담자의 권리 보호. 일단 상담자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예.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거를 존중해주고 두 번째 그분이 잘 살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담자는 상담 활동의 과정에서 소속기관 및 비전문가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예, 내담자의 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우선해야 되고요. 자신이 소속된 전문적 집단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신이 소속된 전문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소상공인 시정재능공단의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는데 예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소상공인 공단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내담자의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했을 때 윤리강령에서는 내담자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보호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또 나왔네. 그죠? 상담 관계를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되며, 만약에 시작됐을 땐 바로 종결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담자한테 다른 전문 컨설턴트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선호, 그리고 장애 등의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학력까지 다 들어가겠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담자가 어떤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내담자한테 어떤 전달 요소로 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때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자라든가 아니면 번역자를 배치해서라도 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유한 어떤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 어떤 적용되는지를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지금까지 원래 내 생각은 이렇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런 식의 어떤 컨설팅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및 동의. 예. 상담자는 상담을 제공할 때 내담자에게 상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그런 내용이죠. 상담 관련돼서. 그래서 서약서도 받고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엔. 한번 볼까요? 원래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좀 전에 배웠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꼭 적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음, 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서약서도 받아야 되고요. 예, 서약서도 받아야 되고 오늘 협약 뭐 어쩌고저쩌고 윤리강령 등의 준수성을 지킬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이렇게 서약서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뭘 받아야 돼요? 또
이런 식으로 협약도 해야 됩니다. 협약도 해야 됩니다. 협약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비용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4일짜리 컨설팅 협약서인데요. 예, 그렇죠. 금액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약 목적, 뭐 의무, 그리고 사업은 기간, 그러니까 기간도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수행 일지라든가 이 컨설팅 보고서, 뭐 상담 일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끝나면 비용은 언제쯤 지급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네요. 이런 협약서도 써야 됩니다. 자, 여하튼 상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관계, 이게 뭐냐면 상담사와 상담 이외의 어떤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있죠. 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관계를 피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중관계. 내담자를 만약에 지도하거나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제자로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승, 좀 그렇지만, 예. 하여튼, 그래도 교수로서 여러분들 지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저의 컨설팅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역할과 업무가 공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뭔가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컨설팅을 못 받아도 막 서럽다고 얘기도 못 할 수도 있고 서운하다고 얘기도 못 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제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시면 나름대로는 또 제가 계속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좀 서운한 거를 얘기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음, 특히 제가 제일 서운한 건요, 공부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여하튼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리 성인학습자라도. 그리고 적어도 꼭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필수 지식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여하튼 뭐 푸념이 없고요. 예,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예, 맺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상담료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 관계도 맺지 않는다. 예,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상담료를 적정 수준으로. 야,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잘 살면 많이 받아도 된다는 소린가요? 예, 그거보다는, 돈이 없어서 상담을 못 받게는 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예,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료가 정해져 있다면, 예, 정해진 상담료가 있다면, 내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서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그럴 수 있죠. 못 받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한 비용으로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는다. 예를 들면, 제가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돈이 요거밖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정도만 받고, 내가 전달해 드릴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비 지원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수련생에게 적절한 훈련과 지도 감독을 제공하고, 예, 그리고 수련생이 이 과정을 책임있고 능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좀 바뀌었는데 내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담자한테는 적절하게 내가 모든 걸 정보를 다 주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못 줄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들어서 정보를 얻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권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예,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컨설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그래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뭘 해주는 거죠? 방향을 잡아주고 여기엔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상담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고용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 업무, 비밀 보장,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 업무 분장, 책임에 대해서 상호 간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상호 간의 동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호 간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상담사의 윤리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시간에, 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게 딱 30분 동안 딱 강의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예, 강의 안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부터는 딱 30분 넘게까지만, 한 4분 남았으니까 더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창업 상담 행정 및 보고라는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문서가 뭔지 먼저 나와 있네요. 공문서가 뭐예요? 결국은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발행하는 문서죠. 예, 이 문서는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만든 모든 서류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서류가 포함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만든 거, 동영상으로 찍은 거, 또 음성 녹음한 거, 이게 다 공문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공문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도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사문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개인 기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적어볼까요?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만드는 건 뭐라고요? 기업이 만드는 건 사문서예요. 만든 서류들은. 근데 사문서가 어떤 서류가 있냐면 대외문서 중에 사문서 중에 누구한테 가는? 공공기관한테 가는 발신은 개인인데 수신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신이 받는 사람? 이게 공공기관이나 정부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접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공문서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 순간 공문서로 바뀝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해볼게요. 문서의 필요성.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 없이는 업무 처리가 곤란할 때 어떻게? 내용이 복잡한 건 당연히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서의 필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되는 거. 그래서 문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공공기관 분들하고 일을 할 때, 정부랑 일을 할 때는, 가장 이제 억울할 때가 구두로는 예를 들면 그래요. 하라 그랬어. 시행을 했네? 근데 그게 이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공공기관 공무원 중에 예를 들면 구두로는 야, 그 물어봤는데 민원인이 물어봐서 그걸 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하라 그랬던 내용들이 지침이나 규정에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업을 많이 해보고 공공기관과도 많이 일을 하다 보면 그분이 고의로 그랬든 고의로 그러지 않았든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 강의나 아니면 창업 컨설턴트가 되면 보통 정부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절대 구두로 물어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맞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보내서 담당자의 답변도 이메일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증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를 만들고 보관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바로 이거예요.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복잡해서 또는 대화로는 불충분해서 예, 문서가 필요할 때 솔직히 대화로 할 때가 더 의사소통이 잘 되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여하튼 써 있으니까 문서로 필요할 때 또 어떻게 형식상 또는 절차상 그렇죠. 절차상 문서로 꼭 보내야지만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규칙상.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업무 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당연히 문서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서의 필요성 해가지고 내용이 복잡해서 문서의 처리가 될 때, 업무 처리가 곤란할 때. 두 번째, 대화로는 불충분한 경우. 그래서 문서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의사표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될 때. 네 번째,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할 때. 다섯 번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업무 처리 결과를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문서가 필요하다. 예, 이런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시간 차트에서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여러분들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